안녕하세요. 이시안의 읽은 척 책방. 지난 몇 년간 한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정말 많이 제목을 들어본 책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사실 끝까지 읽어본 사람도 드문 책 중에 하나죠.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사피엔스입니다. 네, 사피엔스. 이 사피엔스를 인생책으로 뽑고 계신 분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근데 그분들한테 왜 이게 인생책이냐라고 이유들을 좀 생각해보면요. 어떤 엄청난 질문에 대한 해답을 제시한다. 자, 이런 책이라기보다는 그런 질문이 가능하다. 그런 의문이 가능하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책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대답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또 이제 동서고금, 동양과 서양, 옛날과 지금, 여기를 넘나드는 그런 방대한 지식의 바다를 헤엄치는 그 항해의 즐거움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도 상당히 많아서요. 사실 저자인 유발 하라리가 굉장히 그 이야기꾼으로서의 재주가 뛰어납니다. 또 재밌게 표현하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걸 보면 알쓸 신잡의 전세계판이다. 뭐 이렇게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을 내어서 한 번쯤은 읽어보면 자신의 관점과 생각을 조금은 넓어지게 만드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 책이다. 지적인 포만감을 충분히 느끼게 할 수 있는 책이다. 이렇게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 책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책을 읽었다니까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럼 그걸 한마디로 설명해달라. 이 긴 책을 말이죠. 이게 두께가 상당하거든요. 이 긴 책을 하지만 가능합니다. 그게 바로 읽은 척 책방이잖아요. 네. 한마디로 말하면요. 사피엔스가 인지혁명, 그 다음에 농업혁명, 과학혁명을 거쳐서 최종적으로는 죽음까지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인류로 쭉 진화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차근차근 살펴볼게요. 먼저 인지혁명인데요. 인지혁명이라는 건 새로운 방식의 의사소통, 그 다음에 사고방식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네안데르탈인이 그 사피엔스보단 신체적으로 더 우위에 있었대요. 그런데 바로 어떤 의사소통 능력이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집단적 움직임이 가능했기 때문에 그래서 네안데르탈인을 이길 수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사냥을 통해서 대형 동물을 막 한 50명, 60명이 동원되는 사냥이 가능했던 이유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잡았기 때문에 대형 동물이 멸종된 이유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인지혁명을 통해서 이제 사회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능해졌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인지혁명, 다음에 농업혁명인데요. 농업혁명은요, 농업혁명을 통해서 정착을 하게 되거든요. 수렵 생활이나 이런 것들을 청산하고. 그러니까 떠돌던 때와는 달리요, 대규모의 집단과 사회가 가능해져요. 근데 이렇게 되니까 뭐 50명, 100명 수준이 아니라 1000명, 막 10,000명 이렇게 되니까 이 집단을 이렇게 엮어줄 어떤 체계들이 필요하죠. 그게 이제 상상의 질서와 문자체계 같은 것들인데요. 이 상상의 질서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종교, 그 다음에 신화 같은 거, 그 다음에 돈, 경제체제죠. 자, 이런 것들을 예로 듭니다. 이런 허구의 질서들이 대규모 사회의 어떤 질서와 협동을 가능하게 했다. 이게 이제 농업혁명까지의 이야기예요. 자, 그럼 이번엔 과학혁명으로 가서 인지혁명, 농업혁명, 과학혁명까지 가면요. 인간이 무지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 탐구, 그게 바로 이제 과학을 쓰는 건데 과학을 연구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 과학이 제국주의에 큰 도움이 된다라는 걸 알게 된 지배층의 어떤 그 도움을, 투자를 받죠. 투자를 받아서 과학이 혁혁하게 발전하게 됩니다. 자, 이것이 과학혁명인데요. 이 과학혁명은 에너지 고갈을 이겨내고요. 생물학적인 한계를 이겨내서 결국 새로운 인간을 만들어내게 된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죽음을 이기는 인간을 만들어내게 된다. 저자는 이런 행위를요, 자연선택을 지적 설계로 대신한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농업혁명, 인지혁명, 과학혁명의 그 다음 단계 죽음을 극복하는 인간까지 가게 됩니다. 그게 여기 세 가지 방법을 얘기를 하는데요. 생명공학적인 방법, 사이보그 공학, 그 다음에 비유기물 공학, 이 세 가지 방법을 이야기하는데 이게 좀 어려운 것 같지만 생각보다 간단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에 이제 그 마블의 어벤져스 상당히 많이 유명하잖아요. 그렇게 보자면 거기 나오는 캡틴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는 뭐 약물, 그 다음에 유전공학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굉장히 강한 신체를 얻게 되죠. 자, 이게 이제 생명공학을 통해서 인간의 신체를 업그레이드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사이보그 공학, 사이보그 공학은 아이언맨이죠.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기계로 강화되는 그런 얘기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비유기물 공학이라는 건 한마디로 생명체가 아닌, 거기 보면 이제 컴퓨터에 어떤 그 생명 같은 그런 걸 불어넣어가지고 뭐 비전이라든가 울트론 같은 걸 만들게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바로 비유기물 공학, 이 세 가지 방법으로 인간은 바로 불사신 프로젝트, 길가메시 프로젝트라고 하는데 이 죽음을 극복하는 쪽으로 나아가게 된다라고 저자는 진단을 하고 있어요. 이제 이렇게 죽음을 극복한 인간들은 지금의 사피엔스와는 다른 종이 될 것이고요. 그런 것들을 완성한 사람들을 신이 될 인간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카피 문구 중에 이 이름도 있죠. 여기 보이시죠? 인간이 신을 발명할 때 역사는 시작되었고 인간이 신이 될 때 역사는 끝날 것이다 라고 해서 인간은 신이 된다. 죽음을 극복하는 거죠. 그래서 2100년이면요 현생 인류는 사라지고요 그 새로운 인류가 등장하게 된다. 이 책의 광고 문구이기도 한데요, 이런 도발적인 카피 문구는 바로 지금의 인류가 멸망한다라기보다는 다른 인류로서의 전환이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모든 사람들이 사피엔스의 관점에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불편해하는 시선도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비키스토리 개론서라는 면에서는 정말 재밌는, 메인스트림 이야기도 재밌지만요, 각 강론으로 들어가서 각 예들이라든가 그런 게 정말 재밌고요. 정말 갑자기 마야 얘기했다가 중국 얘기했다가 인디언 얘기했다가 북극 얘기했다가 그런 부분들이 근데 갑자기 툭툭 튀어나온 게 아니라 정말 시즌 날처럼 쫙 엮여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정말 그 자체로도 굉장히 강론적으로도 너무 재밌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 CEO 주커버그가 이 사피엔스를 물론 권장책으로 추천했는데요. 그 다음에 사피엔스의 종교 관련 챕터를 읽다가 이 종교에 대한 관심이 생겨서 나중에 그 윌리엄 제임스의 종교적 경험의 다양성이라는 책을 찾아서 읽었다라는 식으로요. 어떤 그 분야에 대해서 그 지선의 그 출발점이죠. 출발점으로서의 역할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책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두세 번 읽어볼 만한 책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읽은 척 책방은요,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 였습니다.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